2002년 여름 원인과 출처를 모를 질병이 퍼져 Y 염색체를 지닌 정자, 태아, 성체 포유동물들이 전멸했습니다. 이 남성 말살로 인해 지구상의 48%의 인구 29억 명의 남성이 멸종하였고 포춘지가 선정한 500인의 CEO 중 495명이 죽었으며 전세계 토지 소유주의 99%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항공기 조종사, 트럭 운전사, 그리고 선정의 95%가 죽었으며 흉악범 92% 역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정비공, 전기기사, 그리고 공사장 인부의 99%가 죽었습니다. 다만 농업 종사자의 51%는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대표 85%가 죽었고 가톨릭 신부, 이슬람 이맘, 정통 유대교 랍비 100%가 사망했습니다. 남자가 전멸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남자와 그의 애완동물인 수컷 흰목걸이 광기 원숭이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운 나쁘게도요. 성별 말살 30분 전 우리의 주인공 요릭 브라운은 호주에 있는 여자친구 베스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요릭은 변변찮은 탈출 마술사였고 최근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죠. 전화 도중 요릭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요릭이 이번에 본 면접은 어땠냐는 전화였죠. 그녀의 어머니 제니퍼는 워싱턴 DC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미리 알 수는 없었겠지만 요릭은 베스와의 마지막 통화가 하고 싶어 다시 베스와 통화를 하죠.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요릭은 앰퍼샌드라는 수컷 원숭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마술도 가르치려 했지만 앰퍼샌드는 이조차 배우지 못하고 똥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아무도 모르게 말살은 10분 내로 다가오고 요르단에서는 미국의 첩보원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355 요원,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표를 안전하게 미국으로 이송하는 임무였는데 보란듯이 실패하는 355 요원. 시간은 흘러 5분 전 요릭은 베스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호주 들개한테 베스가 잡아먹히는 꿈을 꾸기에 이번엔 꼭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결혼해달라고. 남자가 전멸한 세상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요릭과 앰퍼샌드만은 살아남았죠. 그렇게 2달 후 워싱턴 DC 한 방독면을 쓴 여인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쓰레기차가 그녀를 들이받습니다. 쓰레기차 운전수는 바로 내려서 방독면 쓴 여인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방금 그 사고로 인해 다 쏟아져 버린 시체, 바로 남성 시체의 수거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방독면 여인이 가지고 다니던 케이지를 들여다보는 운전수. 그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바로 방독면 여인에게 가 방독면을 벗겨버리는데요. 역시나 그녀는 바로 요릭이었습니다. 처음엔 못 믿는 눈치인 운전수. 한번 체크까지 해보는데요. 진짜로 남자였습니다. 이런 몹쓸이를 당하고도 봐주는 요릭. 그러나 운전수는 요릭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요릭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나를 겁탈하려는 거냐는데요. 운전수는 랩 타입도 아니라며 내다 팔 거니 차에 타기나 하라고 합니다. 총을 이길 순 없으니 일단 타는데 운전수는 요릭을 수갑 채워두고 시체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전수가 간과한 게 있죠. 요릭은 탈출 마술사이기 때문에 수갑은 금방 풀어 도망간 후였습니다. 한편 355 요원은 조금 이른 시각 버지니아에서 목표 후송 작전을 또 수행 중이었습니다. 355 요원은 모든 남성 의원이 죽어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바로 미국 대통령을 대체할 농림 장관을 찾아갔죠. 농림 장관은 자신의 위로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마지못해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355 요원이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요릭은 백악관에 다다릅니다. 그곳은 요릭의 어머니 제니퍼 브라운이 있었는데요. 상심에 빠져있는 그때 그녀의 뒤에서 요릭이 등장합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생사도 모르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난 어머니. 요릭은 아빠는 살아있는지부터 물어보는데요. 아무래도 요릭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남자인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요릭은 누나는 살아있냐고 묻는데요. 누나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답해줍니다. 그렇게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요릭. 그는 원래 계획했던 베스를 만나기 위해 호주로 가기로 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철부지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
지구상 마지막 남성이니 책임감을 가지라는데요. 요릭은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슨 종마냐며 자신의 씨를 이리저리 뿌려대는 건 싫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원초적인 얘기가 아니라며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여성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로 앨리슨 맨 박사. 맨 박사는 지구에 현존하는 박사 중 무성생식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보스턴으로 가서 그녀를 만난다면 인류의 다음 세대를 재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복제죠. 하지만 그때 운명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자를 결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바로 공화당원들이었죠. 요릭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벙커로 안내하는데요. 이는 오직 밖에서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릭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벙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요릭을 가두고 백악관 밖에 공화당원들을 상대하러 갑니다. 하지만 요릭이 괜히 탈출 마술사가 아니죠. 바로 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장에 연기 탐지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연기 탐지기는 있지만 화재 진압 장비는 없는 걸 보고 대체 불나면 어쩔 생각으로 안에서도 못 열게 한 거냐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 머저리 같은 친구가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요릭은 실험해보기로 하죠. 그 사이 밖에선 공화당원들이 인지를 실수로 죽인 이후로 총격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트럭이 등장해 이 난장판을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이는 바로 355 요원이었습니다. 355 요원과 같이 탄 지금은 승격한 미국의 대통령 마가렛. 마가렛은 모두에게 싸움을 중단하고 무기를 버릴 것을 명하는데요. 공화당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죽었으며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으므로 남자들이 만든 법제에 따른 인원 부재에 의한 임시 대통령에게는 굴하지 않는다 말하죠. 진짜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사태가 진압되고 요릭은 베스를 찾으러 떠난다고 말하는데요. 마가렛 대통령이 이를 허락해줄 리 없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맨 박사를 찾은 후에 미국을 떠나 베스를 찾으러 가라고 합니다. 또한 355 요원을 경호원으로 붙여가라 하죠. 처음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임무기에 355 요원은 거절하지만 이는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맨 박사가 있는 보스턴에 도착한 두 인물과 앰퍼샌드. 이 세계에는 남성을 노리는 여성들이 많기에 정체를 숨겨야 함에도 수상한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포기하지 않네요. 맨 박사가 있어야 하는 연구소에 요리의 자물쇠 따기 스킬로 들어갑니다. 복도엔 불이 전부 꺼져 있고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요. 355 요원이 앞장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맨 박사는 집을 노리는 노숙자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데요. 정식 교육을 받은 첩보원에겐 절대 안 되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355 요원은 맨 박사가 필요하다며 박사의 인간 복제 연구가 인류의 다음 세대 건설에 필수적이라 말하는데요. 맨 박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복제로 만들어낸 아이가 Y염색체를 가진 포유동물을 모두 죽였다고 말이죠. 이후로 그녀는 인간 복제에서 손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고통받는 박사. 그때 요릭이 등장하여 모든 남자가 죽은 건 아니라며 아직 희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맨 박사는 매우 놀라며 어떻게 둘 다 살아남은 것인지 묻는데요. 당연히 요릭은 이를 모르며 이에 맨 박사는 요릭이 괴질의 원인은 아닐까 묻죠.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이에 화가 안 나지는 않는 요릭. 둘은 시작부터 불꽃이 튀는데요. 355 요원은 이를 중재하며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맨 박사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샘플 저장소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먼 여행을 떠나온 요릭은 지쳐 이만 호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355 요원은 이를 막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와는 끝에서 끝입니다. 또 한 번 여행길에 나서게 된 요릭과 일행은 마음은 무겁지만 지구의 마지막 남자라는 사명감으로 캘리포니아행 기차에 들어섭니다. 그렇게 밤이 짙어가고 기나긴 여정에 그나마 한숨 돌리려는 일행.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면 이 지구상 마지막 남자가 아니죠. 급작스러운 노상 강도들의 침입. 요릭이 나서려 하지만 355 요원이 이를 말리고 둘을 상대합니다. 총을 쓰려는 그때 총은 쓰지 맨 마. 박사가 이를 말려서 상황이 꼬이는데요. 요릭은 355 요원과 맨 박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립니다. 하지만 마술만 할 줄 알았지 몸싸움은 꽝이었던 요릭은
기차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9시간 후 목적지에 반도 못 간 오하이오에선 한 여성이 원숭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성은 원숭이를 따라가니 다름 아닌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여성이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요릭. 그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그 여성은 요릭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절한 사이 그녀는 그의 옷을 뒤져 신상 정보를 알아낸 후였죠. 의심스럽지만 그녀는 빨래를 위해서 옷을 벗겼다고 하는데 이후 계속된 호의에 요릭은 어쩔 줄 몰라 말을 섞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맞는 둘. 분위기가 물을 익어가려는 그때 요릭은 지구의 마지막 남자라는 것에 무색하게 분위기를 깨고 맙니다. 바로 같이 다니던 일행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그녀는 괜찮을 거라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소니아였죠. 소니아에게서 빨래가 끝난 옷을 받고 일행을 찾아 나서려는 요릭. 하지만 소니아는 말해줄 게 있다는데요. 설마 자신이 이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남자가 왔는데 비밀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말이죠. 시발. 와이 더 라스트맨이었습니다. 혹시 아이스너 상이라고 아시나요? 쉽게 설명해서 미국 만화의 황금 종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스너의 여러 부분 중 3회나 수상한 작품입니다. DC의 레이블이었던 버티고 사나이 작품이라 사전 지식 없이도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직접 읽으실 때의 재미를 반감하지 않도록 제가 일부러 몇 명의 인물과 사건을 생략해서 직접 보신다면 이 작품의 반전과 재미 요소를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영상화도 됐는데요. 원작이 훨씬 낫다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총 5권 완결까지 정발됐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1권의 절반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녕.